안녕하세요. 지난번까지 인간의 행동 양식의 어떤 독특함, 그 다음에 그 후두, 이 소리를 내는 기관의 독특함, 이런 것을 통해서 언어가 생길 수 있는 그 발언의 어떤 그 외적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끝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바로 두뇌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적 요건으로 두뇌야 뭐 우리가 들여다봐야 움직이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 바로 두뇌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두뇌의 양이 결국 어떻게 변해갔는가 추이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초기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을 비교해 보면 초기의 인간의 경우에 그 뇌의 크기와 현재 인간의 뇌의 크기는 거의 3배 정도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69쪽에 잘 나타나 있죠. 450에서 약 한 1350. 인간의 몸에서 그 얼굴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한 8등신, 멋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8분의 1 정도를 얘기하지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맵시의 부분이죠. 그러나 뇌의 실제적인 무게와 어떤 용적을 얘기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그 증거로 이제 인간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왕왕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뇌의 어떤 절대적인 무게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산소를 흡입할 때 그 산소의 흡입량의 거의 학자들에 따라서는 3분의 1 정도가 뇌에서 소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기절하거나 또는 교통사고 같은 걸로 의식을 잃게 되면 결국 호흡에 문제가 오고 이 호흡의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소의 공급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뇌가 상하기 시작하고 뇌사라고 뇌가 죽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뇌의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아까 인간의 행동 양식이 병렬적 행동에서 우리가 그 예로 이제 타재석기보다 마재석기. 아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유아기를 벗어나서 소위 청소년기로 가면서 그 행동의 어떤 복잡성, 부모들을 경악케 하는 모습. 그 두 번째로 인간이 이제 직립을 하게 되면서 목청이 어떻게 됩니까? 후두부라고 그러죠. 이게 입의 방향성. 입은 안으로 수평으로 들어가지만 목은 수직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거북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아이들의 경우에 그 거북목 고기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것은 결국은 퇴화의 현상이죠. 예,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눈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뭔가를 보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 그 집중을 하면 머리를 거기에 갖다 들이대지 않습니까? 물론 눈이 가까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머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다 가면 좋은데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보기 흉해지는 모습이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형태가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결국 거북목이 되면 이 이론에 의하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그 자연스러움이 많이 감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른들의 경우에 거북목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이 뇌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고 아까 3배까지 늘었다고 초기 호미니드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뇌를 버티는 이 뼈의 그 어떠한 그 구조가 소위 왜곡됨으로써 뇌가 힘을 줘야 될 부분에 힘을 안 주고 이 앞부분에 힘을 줌으로써 몸이 이렇게 거의 목이 수평 현상이 되죠. 이것은 기억이 돼야 되는데 결국 목소리를 내는데 문제가 되고 뇌도 결국 제대로 안착을 못하다 보니까 뇌의 기능이 있어서의 어떤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그 인지 과정에 이 앉아있는 자세를 많이 하는데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데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정보의 그 흡수를 80% 이상을 그 눈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발생하면 자꾸 눈을 가까이 갖다 대는 그러한 본능적 습성을 갖게 되죠. 이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은 코를 갖다 대고 눈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동물들은 기어다니기 때문에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인간은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밀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과정으로 결국 무엇이 발달하게 되는가? 그래서 인간 진화의 언어 구조 발생은 제1번 여러분의 교재 69에 보면 growth of brain, 뇌가 일단 커집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단어는 결국 의미가 있는 거니까 meaning이란 말이고, 두 번째는 descent of glottis란 말은 이제 우리가 소위 목청을 이야기하면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 기역자가 되니까 아래로 점점 아이들의 위에다가 자라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즉 그 소리를 내도록 명령하는 뇌가 커지고 거기에 또 기억력도 많아지는 게 하나의 언어의 조건이 되고, 또 하나는 또 소리의 기관이 소리를 자유롭게 낼 그 어떤 조건으로 발달이 되고, 이 두 가지는 결국 인간의 언어가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외형적 조건이 된다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오면서 이 두 가지, 뇌 속에는 의미와 소리로 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사람 사이에 적절한 대화가 가능하게 할까라는 걸 학자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래마다. 그래서 문법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물학적인 측면, 진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간단하게 커진 뇌와 용량이 아주 100분 발달한 뇌와 그 다음에 소리를 인간의 언어를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러한 어떤 목소리의 기관을 연계시켜서 적절하게 어떤 그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문형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언어를 볼 때 동물들 속에서 이러한 세 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차피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에서 DNA적인 측면, 그래서 어떤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설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지구상 인간이 왜 그렇게 수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언어는 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보여서, 또 지역에 따라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남쪽과 북쪽 같은 중국어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말과 제주도말, 글쎄요, 한 번에 금방 탁탁 통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활용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언어학적인 모델로화 시킨 게 바로 뭐냐면 7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문법 내부 구조는 보다 아까 중개자 역할이니까 사운드, 다시 해서 우리 목청 기관, 소리 기관, 미닝, 두뇌 기관이죠. 그것을 미디에이트, 연결한다. 그래서 그걸 언어학적으로 보면 소리는 우리가 포놀로지, 사운드에 대한 구조 연구고, 미닝은 시멘틱스, 의미에 대한 연구고, 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또는 관계대명사절, 이런 복잡한 어떠한 구조들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걸 그래마, 그것을 좀 더 근대 언어학적인 용어로서 신텍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하면 가장 위쪽은 의문적 정보다. 그리고 가장 밑에 것은 의미적 정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연결하는 것은 통사적 정보다. 그래서 통사론이라는 것은 바로 늘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막 늘어 쓰는 게 아니라 늘어 쓰는 게 어떤 의미 전달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거 속에는 뭐가 있다? 바로 구조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이. 구조를 연구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면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상층, 하층. 주어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그 밑에 있고, 또 그 밑에 또 목적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서 단계별, 우리 그걸 하이어라키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지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대화는 의견 전달, 그래서 소위 스피커와 리스너의 관계가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현상이다. 이게 본능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최종적인 일종의 이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현상적인 사회 속에서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다양성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활용이
주장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70페이지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